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은 좀 하락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야간 선물 지수가 0.2포인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일 유럽 증시가 간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5일 만에 가파른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한국 증시에 가파른 하락세를 이끌었던 유럽 쪽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전날 10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지금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모멘텀이 빠지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기보다는 기업들 실적도 호실적이 나오고 PMI 지수도 56이 나와야 되는데 예상치가 56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8.6 이상 나온 것을 좀 보면 기업의 호실적,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당기겠다. 어떻게 보면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살아나고 유럽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 증시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5%, 6% 선인데 205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15포인트 밑으로 빠진 상황이 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좀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성 PB님. 예, 오늘은 응식료 업종과 제약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됐던 것은 올 1분기부터 제대로 왔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음식료 업종과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가격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싸게 들여오는 그런 효과로 인한 실적, 기저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3.88포인트 빠진 2062포인트에서 거래소는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48.34포인트, 0.5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장세의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쪽이었고, 만약에 미국 쪽 급락 장세와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쪽 문제 때문에 아니면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문제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금값이나 석유값, 유가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금값이랑 유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 증시 자체만 떨어졌기 때문에 큰 모멘텀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큰 가치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62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장세에서 한국 증시에 조금 상승이 나오지도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장세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장세도 1% 가까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적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매수를 할지, 기관이 매수를 할지, 외인이 매수를 할지에는 뚜렷한 선명 주체가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개인이 순매수가 돼서 좀 증시를 받쳤다면, 외인은 거의 거래소 시장에는 살짝만 샀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 지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강하게 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은 지금 현재 63억 매수, 기관은 113억 매수, 양쪽 다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의외로 184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좀 보면 그동안 상승 주체를 이끌었던 외인이 사는 종목에 좀 따라 사는 전략,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같이 올라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만약에 증시가 2100포인트, 2200포인트를 상승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뭐래도 외인이 될 거기 때문에 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39% 하락한 15,260포인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7,000원 하락 출발한 13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0원 상승한 채로 23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상승 출발, 한국전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요즘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6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텔레콤, 삼성생명, LG화학까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6%나 하락한 3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소폭 하락한 14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서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GS 홈쇼핑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E&M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희성 PB께서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피 지수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일부 업종들, 음식료, 철강 업종, 해운 관련주들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기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들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KB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강세 움직임을,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업체, 특히 현대차, 기아차 소폭이지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 업종들 CJ 제일제당 1%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과 삼양식품 강세 움직임입니다. 해운주도 최근에 페노션도 M&A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대한해운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LG디스플레이가 2.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약세 쪽은요, 우선 통신업종들, SK텔레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IT 업종 보시겠는데요. SK 하이닉스 2%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그런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LED 업종도 상당히 좀 불안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거의 폭락의 움직임인데요. 서울반도체 오늘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IT 업종,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모두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 보시겠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좀 호실적 나왔죠. 컴투스 오늘 5%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조이시티, 웹젯, 넥슨GT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선 오늘 보안 관련주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신용평가 4.2%, 서울정보인증 1.3%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사주고 있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300억 가량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1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오늘은 좀 강력하게 272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으로는 개인이 조금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좀 강력하게 3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외인은 금융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관은
전기전자나 제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홀딩하시는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외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라고 해서 종목을 놓지 마시고요. 예전에 1년 전에 SK하이닉스가 외인 지분이 계속 꾸준히 늘어남과 동시에 31,000원, 28,000원 이 상태에서 3, 4개월 동안 보합으로 옆으로 잡혀 누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은 끝도 없이 계속 팔았었죠. 보고서 자체도 안 좋다 해서 꾸준히 팔았었는데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외인이 좀 매수하시는 매수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면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팁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외인이 매도 규모가 가파르게 커진다 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시장 이어서 외환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6원 70전 상승한 1034원 90전에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6원 70전 상승한 1034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033원 60전까지 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다시 반등하면서 개장가 수준인 1034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은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적인 측면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후반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서비스 PMI 지수와 6월 공장제 주문 실적이 모두 예상보다 크게 호재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모습 보였고요. 뉴욕 증시가 개장된 이후에는 러시아 정규군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집결 소식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뉴욕 증시의 조정이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지정학적 우려의 발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 11시 이후부터 발생한 상황인데요. 11시 이후부터 뉴욕 증시 마감 시까지 달러와 동향을 보면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강세의 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뉴욕 증시가 열리는 시간 중에는 오히려 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나타난 달러와 강세는 뉴욕장보다는 유럽장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장이 열리면서 발표된 이탈리아의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주변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런 유럽장이 개장되는 것과 함께 유로 달러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장 초반에는 유로화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해외 통화들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호주 달러의 경우 오히려 강보합세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해외 통화들 역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위험 회피 요인이 상존했다라기보다는 유로 달러의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에도 강세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달러화 강세는 유로화 약세가 주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달러 원이 상승세로 추세를 전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040원대 안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업체들의 고점 매도와 함께 1030원대 중후반대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에 또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오이즈 인터넷은 카카오 뮤직의 고성장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쿠쿠전자는 오늘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3%대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매도 창고, 외국인들에 대한 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기존에는 SK하이닉스 가장 외국인들을 매집하는 그런 종목 중에 1순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도 거의 100만 주씩도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업황 우려인데요. 우선 낸드 플래시 현물 가격이 7월 초부터 하락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반기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6의 경우도 DRAM 탑재량이 기존의 1GB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탑재량 같은 경우가 늘어야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하반기 메모리 시황은 상반기와 반대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고 조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PC DRAM 가격도 4분기부터는 PC가 이제 비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당분간에는 급등의 양산보다도 아무래도 횡보의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나 하이닉스 그동안 줄기차게 올라왔던 부분만큼 또한 횡보 구간도 그렇게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언제쯤 탈피가 될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은 디램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 있는 것은 카카오 톡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다변화되냐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음원 쪽에 대한 카카오 뮤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네오이즈 인터넷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네오이즈 인터넷과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 뮤직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지난달 1,500만 다운로드를 넘긴 상황입니다. 우선은 국내 최대 모바일이죠. 카카오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런 파급력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단순히 내가 음악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감성적인 터치뿐만이 아니라 매출 2014년도에 90억 원, 2015년도에 150억 원으로 상당한 성장률을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오이즈 인터넷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당분간 갈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최근에 다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특히 다음이 지금 시총이 지금 1.5억까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면 카카오톡과 합쳤을 경우는 거의 8조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 뮤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파급력과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카카오자가 붙은 그런 테마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카카오톡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단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급등 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쿠쿠전자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오늘 증시에 첫 입성을 한 날이죠.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쿠쿠전자가 공모가가 104,000원으로 PER 부분으로 한 14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거의 2배 수준인 지금 20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경쟁사죠. 밥솥 경쟁사가 좀 리온쿠첸이 지금 PER로 거의 20배 가까이, 또한 렌탈 사업 경쟁자인 코웨이가 PER이 23배 정도 수준인 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20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PER 부분이 어느 정도 경쟁 상태에 맞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세는 유지가 될 수 있을 망정 급격한
이런 상한가의 움직임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요. 3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상승세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한진해운 홀딩스는 대한항공 지분을 정리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컴투스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죠.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박스권을 뚫고 강한 상승, 예전에 지속적으로 좀 보합권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L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한다. G2가 상품이 괜찮다라는 논리 때문에 LG 이노텍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튀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주식은 기대감에 간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G2에 대한 제품의 효능도 물론 있겠죠. 스마트폰이 과거에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전에 수익이 잘 났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 플러스 어떻게 보면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좀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6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출시했다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관련주들,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LG 그룹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 전기전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과 LG밖에 없는데, 지금 외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LG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그룹주 모두를 좀 다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G도 지금 오늘 7만원 가까이 올라가네요. 7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를 좀 맞춰가지고 LG 그룹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는 전략도 유효하고, 과거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LG 그룹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LG 그룹주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매수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한진해운 홀딩스인데, 이 종목은 연초 4월, 5월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드는 붐과 같이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소 2014년 3월에 최저점 3,700원을 찍고 최고점 14,000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항공 지분을 좀 매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급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차트를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만 차트를 좀 놓고 본다 하더라도 차트가 좀 많이 꺾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좀 발맞춰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을 투자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잠시만요.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이 조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인이 오늘 같은 경우도 5% 이상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급락을 나오는 주체가 외인이 27,000주가량 좀 던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일도 마찬가지고요. 전일 매매 동향을 8월 5일자 매매 동향을 보면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던 외인이 갑자기 좀 매매 동향이 바뀌어서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차트가 눕는 차트에 대해서는 아래로 하방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주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5일선이랑 121선, 200일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떠 있다 보니 이것을 조금 메꾸고 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이 섣부르게 다가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봐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컴투스인데, 컴투스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최저점 18,150원을 찍고 11만 4,900원이니까 뭐 대략 한 10배 정도 되네요. 10루타 정도 친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비리 컴투스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함과 동시에 박지영 대표가 지분을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가가 뭐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오너보다 만약에 18,000원에 사서 지금 11만 원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기업의 오너보다 기업의 미래를 더 잘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가 아니라 엔터주가 가게 된 동력이 뭐냐면 기대심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어차피 어느 정도의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자금이 어느 업종,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엔터주들이 강력하게 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 컴투스, 위메이드, 뭐 게임빌, 뭐 많죠.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가파른 성장을 보일 거라는 논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주들은 뭐 고점을 잡기에는 애매한, 누가 고점이냐, 어디가 고점이냐라고 논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트만 딱 보고 정확히 트레이드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쉬운 예로 뭐 중국에 상장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PER이 100입니다. 100. 뭐 원금 찾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고평가 논란이 있고 아직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종목이긴 한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좀 나온다 라고 치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5일선 매매 아니면 7일선 매매를 하시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서 자기가 중요시하는 게 7일선이다 생각하면 5일선이나 7일선 단기 이평선이 깨지는 날 어떻게 보면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연일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반도체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근화제약은요. 드림파마 인수비용 우려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베이직하우스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 쪽, 내수 쪽에 대한 공략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상당한 그런 실적 부분이 우상향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큰 화두가 됐었는데요. 거의 9,900원 선에서 28,000원대까지 그렇게 상승폭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28,000원까지 주가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면서 그 뒤로부터는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예상치보다 하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우선은 그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했던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중국 내에서 신규 매장 오픈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줄었 것도 안 좋은 부분이지만 이익률은 더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 부분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적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이직하우스 상당히 이런 부분 한번 적자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중국 내에서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실적이 밀었던 부분으로도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규 매장을 가면 인테리어 비용이든지 여러 가지가 들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 주가대는 들어갈 만한 주가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2,250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18,000원 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한번 매수 쪽을 한번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최근 들어서 LED 업황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죠. 오늘도 3.3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 후발주자, LED 쪽에 대한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 가장 큰 쪽이 대만 쪽입니다. 이쪽에서 판가 인하 공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ED 쪽 예전 같았을 때는 마진폭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덧 경쟁 업체들을 들어서면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차츰 이런 그 이익률 부분 상당히 좀 미미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LED 업체 다시 한번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PER 부분은 거의 20배, 30배까지 줬던 그런 LED 업황인데 시장에서 봤더니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그냥 우려감 때문에 LED 업황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아직도 주가 때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킨 게임에 들어서냐 안 들어서냐 그런 시장 상황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근화제약인데요. 근화제약이 드림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이 인수에 대한 비용 우려감으로 인해서 10.84%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알보제는 전날 자회사인 근화제약을 통해서 하나케미칼의 드림파마를 1,945억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인수 절차는 이제 4분기 내에서 그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도 인수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945 이 인수 비용 정도라고 하면 근화제약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에는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드림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다각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단기간 내에는 밀릴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실적을 체크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전선입니다. 매각 기대감에 급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전선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리움쿠첸입니다. 쿠쿠전자 상장 효과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이핀,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핀의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 하루 전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대한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기관도 그렇고 일단 수급적인 내용을 좀 보면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타파라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최근엔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난 13년도 12월 아니면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에서 7월부터 주가가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 모양은 매우 좋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따라가시는 전략도 유효한데 오늘 같은 장에서 일단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다가가기에는 두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로 7% 정도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은 조금 두려운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평선이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패턴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전체적으로 조금 사기에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이후에 사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이런 장세에서는 일봉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갭으로 확 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달라 사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는 논리보다는 일단은 시가 자체에서 7% 이상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드, 오늘 매매 패턴이나 수급 주체나 이런 걸 좀 잘 판단을 하시고 오늘 시가 이상으로 좀 종목이 끝난다고 하고 그리고 수급 주체가 좀 우호적으로 붙어 있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팍팍팍 뛸 종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두 달 내에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주봉상으로 아예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리움쿠첸을 좀 말씀드리는데 쿠쿠전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전형적으로 우상향 아니면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리움쿠첸 주가도 전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투자해야 될 차트입니다. 일봉상으로 놓고만 본다고 치더라도 하방으로 밀리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좀 적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고 이평선 자체도 뚜렷하게 5일선이 20일선을
가끔 가다 이렇게 하향 돌파하지만 우상향하는 패턴, 5일선이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쿠쿠전자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면 아니면 상승을 하면 같이 가는 종목으로 좀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 오늘 뭐 상가 갔었죠. 상장한 이후에도 좀 주가가 뭐 당분간은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쿠쿠전자가 만약에 상한가에 가서 지금 못 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신할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 쪽으로 좀 보실 종목은 마이핀 관련주가 좀 뜨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뭐 보안 쪽이 문제가 되니 조금 보안 쪽으로 아이핀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가져가자라는 논리로 이제 나온 뭐라고 그러지 새로운 뭐 이슈 이런 건데 이런 테마성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뭐 서울 신용평가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8.89%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가는 0%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런 테마성 장세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풍선 효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트레이드에 능하시고 나는 뭐 따라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따라 붙으신 전략도 유효한데 풍선 효과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급을 붙여가지고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언젠가는 바람이 빠져서 제자리로 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만 오른다고 치면 실적이 안 나오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근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프레스티지센터의 정유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